이 글을 읽는 자들이 거짓으로 답할 가능성이 있기에 정답은 수록하지 않는다. 첫 번째, 공정성 문제나 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두 번째, 어떤 원칙을 깨뜨렸던 마지막 경우가 언제였는가?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보아라. 세 번째, 부당한 행위를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하는 것을 보았던 경우가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얘기해봐라. 네 번째,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다섯 번째,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여섯 번째, 어떤 고객과 문제가 생겼으나 작은 거짓말 한 번으로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일곱 번째, 예전 회사에서 상사들은 당신의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을 것 같은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 거의 모든 구직자들이 이력서에서 자기 경력과 능력과 경험을 멋지게 치장하고 과대 포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입사 후에 한두 달 안에도 쉽게 드러나지만 나 역시 고용주로서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며 치가 떨리는 경우까지 있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자기의 희망일 뿐이고 I am able to do it. 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다가 아님에도 이를 동격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인테그리티만큼은 어떤 문제가 터질 때까지는 가늠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알바생으로 예를 들어보자. 물을 닦으라고 했는데 그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는 녀석, 닭을 튀기면서 담배 피는 녀석, 부지기수다. 중간 관리자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오나는 어떨까? 회사가 망하게 하는 짓거리들이 종종 뉴스 속에 튀어나오지 않는가? 워렌 버핏은 대학생들을 만났을 때 각자 한 명의 다른 학생을 뽑으라는 게임을 하곤 했는데 그 선택된 학생이 일생 동안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갖게 된다는 조건이 따랐다. 버핏은 물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머리 좋은 학생? 풋볼을 가장 멀리 던지는 학생?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다.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누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는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자질과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 자질들을 써보라고 했다. 학생들이 적었던 성공할 자질들은 지능, 학교 성적, 집안 배경 등과는 무관한 관용, 친절함, 인테그리티 등이었다. 그러자 버핏은 그런 자질들 중에서 학생들이 결코 갖지 못한 자질이 있는지, 버리지 못할 자질이 있는지 물었고, 갖지 못할, 버리지 못할 자질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 자질들은 모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임을 알려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능과 선도력 보유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테그리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선택하여 배우는 것이라는 뜻이다. 버핏은 말한다. 부정직하거나 인색하거나 몰인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한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 싫어한다. 그런데 그런 면들은 모두 그 사람들이 선택한 자질이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것이다. 머릿속에서 옳다고 믿는 좋은 자질들은 모두 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인테그리티를 얻게 된다는 사실 말이다. 참고로 내가 인테그리티에 대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얼굴은 물론 그들이 자기 자녀들 자기 소개서나 이력서 치장을 위해 동원한 가지가지 행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역겨워져서였다. 어쩜 그렇게 60년대 소설 속의 한 장면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는지 참으로 가증스럽다.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과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모두의 것이어야 할 꽃을 꺾어다 저희 집 꽃병에 꽂고 분수 꼭지를 뽑아다 저희 집 변소에 차려놓고 페이브먼트를 파 날라다가는 저희 집 부엌 바닥을 깔고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좋은 아버지, 불란서로 유학 보내준 좋은 아버지, 깨끗한 교사를 목 자르는 나쁜 장학관, 그게 같은 인물이라는 역설. 최인훈의 광장 중에서. 더불어 지능과 선도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다. 20대 말까지만 해도 일을 잘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소위 지능지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지능과 선도력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할 때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군뱅이 기어가듯 하는 사람도 그런 부류이다. 그런 사람이나 사업이나 부자를 꿈꾼다면 그것은 정말 개꿈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넉넉하게 살고 싶다면 세이노의 글보다도 서민갑부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현재 일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는 만큼만 일을 할 것이며 그 돈은 내가 일한 시간과 비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셀러리맨들을 위한 사이트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일한다고 믿기에 남들이 받는 보수에 대단히 민감하다.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대우도 같아야 한다고 여기며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믿으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 사람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들이 가졌던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그렇다. 피자헛을 들여와 한때 엄청난 성공을 한 성신재는 창업자금 7만 2천 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봤다. 이 중에는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공인회계사가 될 거야 하면서 이까짓 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자라고 생각하며 건성건성 일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 중에서 단 한 명의 디자이너, 단 한 명의 공인회계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도 접시 닦는 일을 하더라도 이에 미치는 사람이 본업에 돌아가서도 그 일에 미치고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 나 역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중에서 졸업 후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싶다고 사장이 말할 만한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돈주머니를 가진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은 언제라도 즉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한다. 받는 대가가 얼마이므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바로 그런 생각이 가난으로 가는 고속도로 행임을 명심해라. 스테이시 가델라는 대학 시절인 1994년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녀는 접시를 하나 닦더라도 물기 없이 깨끗이 닦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보였다. 그 자세가 매장 지배인의 눈에 들어와 졸업 후 정식 입사했고 불과 5년 만에 본사의 마케팅 이사가 되었는데 그 기업이 미국 외식업계 4위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다. 업계에서 신데렐라로 불리는 가델라는 끈기, 헌신, 열정,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였다. 199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티켓을 파는 등등의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한 이은혜는 고객 서비스에 투철하였다. 한 가지 일화가 있다. 93년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녁 무렵 4명의 가족 중 5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시린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눈썰 매장을 이용하느라 옷은 물론 신발이 모두 젖었기 때문이었다. 이은혜는 어린이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해 발을 녹이게 하고 자신의 신발을 기꺼이 벗어주었다. 주위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를 듣곤 했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추운 데서 떨고 있는 그 아이를 그냥 보고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입사 후 1년 만에 베스트 서비스맨 수상한 것을 비롯해 1호봉 특진 혜택, 미소경진대회 튤립상, 역할 연기 우수상, 삼성그룹의 품질 서비스 경진대회 회상상 등을 받았다. 그리고 입사 4년 만에 서비스 아카데미 강사로 전격 발탁되었다. 그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동료들이 하나 둘이었을까? 톰 피터스,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의 모든 책을 반드시 읽어라. 내가 나의 글에서 인용만 하고 읽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책들은 안 읽어도 되는 책들이라고 보면 된다. 가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리츠 칼튼 호텔의 한 청소부, 버지니아 아주엘라. 하지만 그의 책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박테어 세너제에 주립대 경영학 교수가 그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뒤 98년 5월 1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